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하루 정도 빨리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내일부터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 주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자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나라의 큰 호재가 나왔죠. 금투세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제 수급적으로 좀 불안전했던 요인들이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손들의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금요일날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당에서 이미 시간을 끌 만큼 끌었기 때문에 유예를 선택을 하면 정치적으로 오히려 불리하다. 이제는 이제 폐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끌지 않고 폐지로 결정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까지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수급적으로 매우 큰 호재가 발생한 건 맞아요. 단기적인 호재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호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연말 대주주 요건이 현재 5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 금투세 리스크 헤지로 물량이 빠져나간 게 있어요. 큰 손들의 좀 물량을 많이 비워놨는데 다시 한번 수급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내 시장 한정 호재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던 요인들은 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신년물 국채 금리가 4.3%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계속 4.3%를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과연 채권 금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 이게 참 관건입니다. 일단 하원, 상원, 배악간, 우린 여기에 일단 계속 초점을 맞춰야겠죠. 한쪽에서 가져가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든 뭐 공화당에서 다 가져가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일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실적 시즌이죠. 계속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FOMC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재보복이 확정됐고 이제 일정만 남은 건데, 이거는 대선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미리 예상해서 베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한정으로는 일단 금투세 폐지라는 좋은 호재가 발생하긴 했는데, 미국 시장의 변동성 장세 이후에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쨌든 크게 나올 건데 변동성 이후에 추세적인 방향이 어디로 잡힐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금투세 폐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상방적으로. 근데 방향 설정이 미국 시장이 아래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금투세 호재가 상쇄되겠죠. 좀 아쉽게 될 것 같습니다. 후자일 경우에는 전자로 가야,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못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 좀 만회를 해보면서 그래도 24년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무리하게 미리 예상해서 베팅하는 것보다는 좀 확인하고 좀 대응을 하자는 관점으로, 물론 뭐 여기서 뭐 현금 100%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일부 최근 이제 저점권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더 무리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 큰 폭의 조정은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이 상태에서는 제한적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현재 지수에서 어쨌든 레벨업을 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모멘텀 여부가 핵심이지 않을까. 뭐 실적은 실적이고,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칠 거냐, 재정 정책 관련이겠죠. 분명히 해리스랑
트럼프는 재정 정책의 성격이 좀 다를 겁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 방향대로 유지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진행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죠. 지금 뭐 초박빙이라서 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정도면은 윤곽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표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경합주 쪽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대선 확정, 그러니까 대통령 확정이 목요일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필 목요일은 11월 FOMC까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겹칠 것 같아요. 최소한 이거는 겹치겠죠. 미국 대선 결과랑 그 다음에 실적이랑 그 다음에 11월 FOMC 요 세 개는 딱 겹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금주 체크포인트로는 이제 미국 대선의 개표 상황이 초박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당선 윤곽은 목요일 이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중 있죠. 장중 수요일 장중부터 그 개표 상황에 따라서 이미 변동성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목요일은 굉장히 심해지겠죠. 목요일은 개표 상황이 꽤 많이 진행됐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11월 FOMC 결과랑 맞물리겠죠. 목요일은. 그래서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OMC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9월 FOMC 이후에 금리 예상이 살짝 바뀌었어요. 지금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시장도 뭐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꽤 잘 버티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실적도 뭐 미스난 것도 있고 비트한 것도 있긴 한데 2월 그 2분기 때 발표됐던 실적 시즌이랑 분위기는 비슷해요. 2분기 때보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했는데 2분기 때랑 비슷합니다. 물론 2분기 때도 실적 우려가 있었죠. 지금도 실적 우려가 있고 실제로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랑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버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겠죠.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경기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려감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3분기 실적 시즌도 여차저차해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는 금리가 잘 안 떨어지겠죠. 경기가 버틴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FOMC 11월 달 끝나면 이제 금리 경로랑 중립금리에 대한 관점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11월 FOMC는 25bp 인하는 확정이죠, 지금. 25bp 인하까지는 확정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할 것 같지 않고 이제 기자회견 때 과연 파월이 향후 금리 경로랑 중립금리에 대해서 관점이 추가적으로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이번 고용 때 허리케인 여파로 굉장히 나쁘게 나온 거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거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솔직히 이게 보기 힘든 수치였고 누가 봐도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일시적인 거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미리 밑밥을 뿌리기도 했죠. 백악관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고용 쪽, 이게 서비스업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허리케인 여파를 고려를 한다면 ISM 서비스업 지표도 분명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나쁘지 않다면 뭐 이것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주말쯤에 이제 당선 윤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유력자의 정책적 발언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적용이 되겠죠. 다음 주에. 그래서 시장은 일단 이번 주 변동성 장세를 겪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하루 만에 시장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 초반까지 상황에 대한 해석을 좀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 이벤트를 소화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방향성은 그 이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월 중순 정도, 방향성은 11월 중순 정도에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혼조세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큰 폭으로 빠졌다가도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대로 올라간다면 갑자기 훅 하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변동성을 일단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잘 버텨주길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투세 호재라는 걸 일단 그 폐지라는 호재를 깔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충격을 흡수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나라 그냥 종합지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은 좋아요. 코스닥은 최근 바닥 구간을 좀 잘 다지고 어제 엄청난 장대 양봉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5위평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5위평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742 정도, 743 정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요. 여기 단기 바닥권 매물대에 뚫었던 이 박스 자리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미국 증시의 큰 폭의 변동성 때문에 이거를 깬다 할지라도 이거만 안 깨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룸을 좀 확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현재로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추가 베팅을 하기는 어렵고 이 하단부에서는 제가 일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방향이 잡히는지 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피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랑 좀 다릅니다. 아직 5위평을 시원하게 돌파하지도 못했고 각도가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여기 저점 그리고 심지어 여기 2450 그러니까 2500에서 2450 영역권 여기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밀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 내려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도 금투세 폐지 호재 때문에 어제 좀 강하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버티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이번 주에 미증시에서 하방 변동성이 터질 경우에는 이거는 깰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깨는데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만 안 내려오면 괜찮거든요. 그냥 여기 정도 2500 정도까지만 지켜주면은 좀 위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코스피는 상단이 2700 초반대 여기 고점이죠.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고 밑으로는 최대 2450까지 그래서 큰 폭의 박스권이죠. 이렇게 코스피는 이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연말 랠리 해도 아마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연말 랠리가 나온다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는 시장을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번 변동성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시장이 잘 소화를 하고 상방으로 방향을 튼다고 해도 연말쯤에 이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되면 또 연말부터 제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잘 대응을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냥 시장을 좀 좋게 보긴 힘들어요. 금투세 폐지라는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집어삼킬 만큼의 굉장히 큰 변수들이 연말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내년 초까지 계속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을 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번 주 변동성 장세 이후에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좀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고 그렇게 확인을 해서 나머지 자금으로 이제 추가 대응을 해보자. 미리 들어가진 말자. 이런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영상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됐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